네, 현재 시장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7.4% 하락, 코스닥은 현재 9.34% 하락, 그래서 코스닥이 510포인트입니다. 초반에 한 8% 빠지니까 서킷 브레이커 발동했는데 왜 다시 발동이 안 되지? 왜 안 막아주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3단계입니다. 1단계가 8%, 2단계가 10%, 그리고 3단계가 또 있는데 이 가운데서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8, 15, 20%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하루에 한 번밖에 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8%짜리는 이제 끝났고요. 다음으로 15%까지 밀려야지 이런 완화 장치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카도 하루에 한 번 발동됩니다. 그리고 이 발동된 시간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은 시장의 하단을 막아줄 만한 그 방어막이 1단계는 일단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중국도 지금 여지없이 밀립니다. 한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시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더 이슈 주제 먼저 보시죠. 네, 과연 바닥은 어디일까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도 팬데믹 장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분위기 좀 더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간밤에 급락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이탈리아 증시 같은 경우는 16%나 급락을 했고 또 스페인 쪽에서도 확산세가 상당히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증시가 14%고요. 이렇게 코로나19와 현재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10%는 기본이고요. 보통은 두 자릿수대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1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여기에다가 기대를 모았던 것이 글로벌 금융 공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국에서 뚜렷하게 카드를 꺼내들지 않습니다. 22쪽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었고요. 대규모 QE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도 그렇다면 이 부분도 시장을 막아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시장에 대안은 없는 것일까? 비관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도 마찬가지죠. 장중 한때는 1,700선이 이탈되기도 했는데 현재도 그렇네요. 1,696선 부근 지나가면서 1,700선 이탈이 됐고 장 초반에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설 전후로 해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시장 분위기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월 달에 좀 빠질 때만 해도 2,000선을 지켜주겠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과감하게 지금은 팔 때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있어서요. 이 시간에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투자자문의 명준우 운용역입니다. 그 방송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배와에 산다라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올 여름까지는 좀 힘들 거다. 7월까지 1,400선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이 방송 이후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이야기에 그래서 좀 더 귀를 기울여 보게 되는데요. 명준호 운영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당시에 선제적인 경고를 좀 해주셨고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전망은 맞아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현재 분위기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셨어요? 예, 지금 이 속도감이 지금 너무 빨라갖고 운용력도 상당히 좀 놀랍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고요. 현재 지수가 지금 벌써 이 500포인트 정도 지금 빠졌죠. 2월 이제 18일 제가 방송 드린 날이고 그 다다음 날인 한 2월 20일부터 지금 증시가 계속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 한 530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시점인데 저는 오히려 한 7월 정도 그 당시에 보면 7월도 속도감이 없는 건 아닌데 한 7월 초순 거기까지 좀 이제 단계 그렇게 거쳐가면서 한 1,400건 슬쩍 이탈하는 정도 한 1,387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속도감이 너무 빠릅니다. 현재 보면 이미 1개월이 안 되는 지금 한 달이 안 되죠. 한 22일 정도 폭락 나온 지 그렇게 됐는데
언더 빠진 폭이 530포인트 그러면서 지금 1700이 깨져 있는 시점이고 운용력이 좀 하락의 목표치 여름이죠. 7월달 초 하락의 목표치로 갔던 부분이 한 1300, 한 80단 그 정도라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한 300포인트 분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 폭이 550포인트고 예, 제가 좀 하락에 좀 이제 여기 대바닥이다 싶었던 부분까지 한 300포인트 남은 시점이라 이게 또 굉장히 좀 이 현재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상태에 있어서 낙폭이 지금 속도감 있게 워낙 빨리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든 좀 반등세, 낙폭이 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또 반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 나올까 아니면 훨씬 좀 속도감 있는 계속 양상들이 전개되면서 바로 깨질까 하는 부분들 그것도 운용력이 계속 좀 모니터링은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시점들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을 예상했던 이 운용님마저도 당황하게 만드는 시장의 빠른 속도의 하락인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제 더 하락할 수 있나 당초에 예상을 하셨던 이 1,400을 살짝 하회하는 구간 거기까지 좀 하락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7월까지 사실 이 속도대로 계속 밀리면은 이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동안은 괜찮다 하던 증권가에서도 오늘 보니까 뭐 한 증권사는 1,100도 얘기를 하던데 그럼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세요? 예, 뭐 궁극적으로는 어떻든 뭐 1,400을 슬쩍 깨는 정도 거기까지는 내릴 걸로 좀 보고 뭐 지금 한 2월 그 한 중순만 해도 그게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뭐 지수이셨겠지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어느덧 1,700을 깨고 있으니까 뭐 1,400 정도는 뭐 또 바로는 아니어도 깰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어떻든 그 한 1,400을 살짝 깨는 정도를 오기는 오는데 지금 저도 굉장히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부분은 뭐 1,400이냐 지금 무슨 뭐 1,100이냐 뭐 1,200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아니고 단기나 폭이 이렇게 정말로 지금 가열차게 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라도 뭐 이게 지금 뭐 1,687이니까 뭐 1,800대나 1,800대 중반이라도 반등을 했다가 빠지는 이 흐름들이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오히려 여기서 더 빠졌다가 거기서 어떻든 또 낙폭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직 뭐 딱히 지금 답을 정확하게 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는 입장이라서 오늘 아침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1,400포인트까지면 300포인트 정도 남아있고 유가증권 시장 지수 기준으로는 현재 대비 17% 정도 하방이 더 열려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그러면 다음 국면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패닉셀링에 굳이 동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세요. 현금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저도 지금 좀 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지금 어려운 지금 판단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10년 좀 더 됐죠. 한 12년 내에 있어서의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좀 큰 단기적인 쇼크 폭락장 한다면은 역시 2008년도 가을에 이제 나왔던 그 폭락장 그리고 2011년 같은 경우에 2011년 8월 달에 6거래일 동안 그 500포인트가 수직으로 빠졌던 그 양상 두 개가 지금 기억날 건데 운용력은 아마 그 2008년도 패턴, 2008년 이제 봄에서 가을로 가는 패턴 그렇게 이 패턴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요 양상들을 보면 오히려 2008년도 흐름과 또 2011년 8월 달에 6거래일 500포인트 수직 폭락 구간 그게 같이 이렇게 좀 믹싱된 그런 지금 양상으로 전개된 것 같았고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또 그걸 꼭 답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기다렸다가 오히려 다음 주 지수 반등을 활용해서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일단 끊었다가 오히려 그 현금을 일단 만들어 놓고 뭔가 다음 단계를 이제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저도 딱 지금 답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이 지금 못 나타나 있고 그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신중함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명준우 운용학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락을 예상했던 분마저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인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서킷 브레이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데이터가 좀 들어오는 게 틀리네요. 저는 각 단계별로 한 번씩 발동되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지금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됐다, 8%짜리가 발동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조금씩 더 취합되는 대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고요. 다음으로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아유, 전문가님도 마음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또 같이 힘내면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저희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뭐 이제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트럼프가 기자회견 때 이제 확실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못했고 트럼프가 또 의회에 넘긴 그런 부양책이 일단은 뭐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와는 좀 이제 사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지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또 이제 뭐 연준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책임을 좀 돌리는 듯한 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당히 좀 이 시장 하방에 대해 가지고 좀 트럼프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부분이 있고 또 22에서는 기대했던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했고 다른 재정 정책을 내놓긴 했지만은 어쨌든 금리를 상징적으로라도 좀 인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된 거는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어제 미국의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수천 명이 더 나올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도 더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빠진 건데요. 이제 그 이면에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시장이 계속까지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불안감을 가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실물 경기가 지금 이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랑 좀 다른 부분이 예전에 금융위기는 일단 기업들 특히 이제 금융권 위주로 처음에 이제 타격이 먼저 갔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물 경기 쪽으로 타격이 좀 먼저 간다. 그렇다면 타격이 가게 되면은 디플레이션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어제 그 트럼프 발표로는 한 달간 유럽발 입국을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망 같은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 폭이 좀 커질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또 이제 어제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도쿄올림픽을 뭐 1년 정도 연기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또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일본의 경제 위기, 또 도쿄올림픽이 안 열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또 얼마나 불안하기 때문에 또 저런 걸 못 열까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의 상승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유가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또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가가 또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구매할 것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디플레이션을 또 상승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실물 경기를 좀 위축을 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킬 거다. 이런 데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근본적으로 좀 깔려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더 확대돼 가지고 그동안에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던 신용 리스크까지도 기업들 신용 리스크까지도 지금 불안감들이 확대가 되는 국면입니다. 저유가가 장기화되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의 어떤 그 서로 간에 이제 공방전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 미국 셰일 업체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미국 셰일 업체들의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 쪽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동 제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업무를 다 멈춰라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탈리아 내에서 이제 은행들 뭔가 지금 뭔가 좀 부실 채권들이 좀 생기는 것 아닌가에 대한 어떤 신용 리스크 또 항공사 여행사 이쪽은 지금 굉장히 좀 현실화되고 있죠. 경영난 같은 것들이 그런 데 대한 이제 도산 우려 같은 것들
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될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타격이 이제 중소기업들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의 이제 도산우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불안감들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불안이 불안을 낳고 공포가 공포를 낳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더 밀릴까요? 예, 뭐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지금 이런 이제 뭐 어쨌든 그 패닉 상태에서는 네. 예, 뭐 조금만 이제 주가가 밀린다 싶으면 또 매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고요. 다우지수가 지난 그 양적 완화를 마감을 하면서 2만 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또 강세장이 시작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만 포인트 아래 까지도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하방이 어디서 잡힐 건가 하는 것은 이제 미국 행정부가 추가 부양 정책이 이제 얼마나 이제 강하게 또 언제적 시점에서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의회 쪽에 일단 그 올려놓은 부분이라도 좀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웬만큼 나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준에서는 1조 5천억 달러의 지금 그 경기 부양책을 지금 내놨는데 유동성 정책을 좀 내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좀 뛰어넘는 정도의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상 안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계속해가지고 좀 뭔가 지지부진한 지금처럼의 급락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부분들을 좀 가져갈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오히려 이제 또 서프라이즈한 어떤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V자 반등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지금 앞서서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돈 문제였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바이러스 문제인데 이걸 갖다 돈으로 푸는 게 맞나. 사실 간밤에 22쪽에서 나왔던 그 양적 완화의 규모도 상당했잖아요. 이것보다 돈을 더 푸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할 테고 푼다고 해서 이게 시장에 받아들여질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은 이제 유동성 정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동성 정책이란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푸는 것은 이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이제 기업 쪽에 대기업 쪽에 특히나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은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정책도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를 늘리고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수를 줄이는 재정 정책이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려면은 세수를 줄이고 세금 감면, 특히나 중소기업이라든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항공사, 여행사 이렇게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하는 세수 감면 같은 재정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일단 그런 정책을 의회에다가 올려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는가가 1차적인 하나의 이제 시장을 좀 방어할지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내 지수는 어떻게 좀 움직일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우리 지수도 뭐 이제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될 겁니다. 이제 하방은 일단은 1650선 일단은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2011년도에 그리스 디폴트 위기 때의 저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열어줘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우리 시장은 미 시장하고 이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빠진다면 더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매도는 저는 일단은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를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완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근데 지금 빠지는데 이런 얘기가 잘 안 들어오시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경기 부양책 모멘텀도 아직까지 뭐 사라진 건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금 보유자시라면은 지금부터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걸 충분히 가능하다. 하반기를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